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엄마의 찐 인생을 살게 된 이야기, 화려했던 삶을 접고 열혈 엄마 육아 덕후가 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엄지표는 엄지척,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녔어요. 학자금 대출도 있었고 또한 혼자 살았기 때문에 돈이 좀 더 필요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도우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모델 일을 하게 되었고 인기가 많아져서 레이싱 모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GS 킥스 레이싱 팀 전속으로 2년 일했고요. BMW X5 서울 모터쇼 메인 모델, 그리고 푸조 부산 모터쇼 모델 등으로 일을 했습니다. 꽤나 인정받는 경력을 갖게 되었고요. 그렇게 인기가 많아져서 가수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싱글 앨범을 냈고요. 방송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수 일을 해보니까 제 길이 아니더라고요. 거기다 매일 술자리와 접대,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속옷 전문 쇼핑몰 미스루팡, 수영복 쇼핑몰 원더우먼을 운영했고요. 능력에 운까지 받쳐줘서 단기간에 연매출 10억을 이뤘습니다. 쇼핑몰 CEO 열전. 여기에 나오는 저 보이시나요? 저는 성공한 사업체 대표가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제가 진짜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살쯤 저는 명지전문대 전문학사 졸업을 했고요. 이렇게 30쯤 미국에 가서 조지아 주립대 프리미러 대학에 다녔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요. 그때 비로소 공부가 재밌어지더라고요. 올해의 전액 장학금 최고 우등생으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공대에 편입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딘스 리스트에 올라갔고요. 거기서 제 프로그래밍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었거든요. 미국 학생들과 견주어도 제 실력이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습관성 유산으로 오래 고생했어요. 화학적 유산 포함 총 6번의 유산을 했고요. 저는 시험관을 결국 선택했고 첫 아이를 겨우 낳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휴학 중이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 두었었거든요. 결국 다 포기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엄마와 1분 1초도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돌볼 수가 없었고요. 예를 들면 빌경 제가 아이를 안다가 허리를 다쳐서 한의원에 가서 잠깐 침을 맞는 15분 동안 아이가 굉장히 소리를 지르면서 격하게 울었고 어찌나 심하게 울었던지 제가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고개 까딱이 살짝 시작돼서 석돌 완전히 괜찮아질 때까지 제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고 모든 예민함이 긍정적인 쪽으로 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매일 버티면서 육아를 했었어요. 저는 어차피 일이 된 거 결심을 했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차라리 육아에 몰입을 하자. 매일 육아서를 읽고 매일 아이와 놀고 아이와의 모든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1000권의 육아서를 읽었고 2000편의 육아일기를 썼어요. 이 2000편의 육아일기를 쓴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저는 자의적으로 모든 관심을 아이에게 쏟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냐면 내가 선택했으니까요. 아이와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사실 힘든 순간이 더 많긴 했지만 그 부분마저도 저는 도전 과제라고 생각을 했고 아이와 함께 극복해냈습니다. 제가 완전히 몰입하고 즐거웠기 때문에 아이도 그만큼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육아에 몰입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혼전 임신 아기였고요. 저를 임신해서 엄마 아빠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하셨고요. 아빠가 제게 한 말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건 너를 낳은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가정폭력, 아버지의 외도, 엄마의 우울증 등을 경험했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은 결국 이혼하셨습니다. 저와 제 남동생은 무서운 친할머니네 살게 되었어요. 저는 매일 달림을 보면서 빌었어요. 제발 엄마 아빠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보통 아이들이 자기 탓인 줄 안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했던 일련의 간절한 기도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친할머니와 살면서 아동학대를 경험했어요. 수시로 자주 이유 없이 맞았고요. 예를 들면 방을 닦았는데 먼지가 좀 보인다고 방을 닦았다는 거짓말을 한다고 뺨을 몇십 분 동안 맞은 기억, 열쇠를 잊어버렸다고 친한 남자아이 앞에서 머리끄댕이를 잡혀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맞은 기억,
라면에 계란 넣어 먹는다고 갈보년이라고 욕 들은 기억. 그냥 이런 일이 매일같이 있었어요. 맞을 때 부러진다고 아예 고무 호수를 준비해 놓는 분이셨죠. 큰아빠도 술 마시고 와서 우리 남매를 자주 폭행했고요. 사촌 오빠는 제가 잘 때 성추행도 하고 저는 그렇게 아무런 보호가 없이 자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공부를 잘하고 항상 임원이었는데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작은 꼬투리로 저를 불러서 반 아이들 앞에서 한 10분 동안 뺨을 계속 맞았던 기억이 나요. 아마 제가 학급 임원이었는데 부모님이 안 오셔서 촌지를 못 받으셔서 그랬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크면서 불량 청소년이 되었고 학교도 자퇴하려다가 졸업하고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20대 때 겉으로 성공을 하긴 했지만 내면은 항상 가난했습니다. 항상 외로웠고 항상 우울했어요. 한 10년을 대차게 놀았고 클럽 죽순이이자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한마디로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제가 아이를 낳았으니 어땠을까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잘 키우고 싶었어요. 내가 가진 이 아픔을 저희 아이가 갖지 않길 바랬어요.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애착 형성에 열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받은 아이가 되길 바랬어요. 나랑은 다르게요. 어디 가서도 사랑받은 티 팍팍 나는 아이,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아이. 그런데 우주의 인연인지 저희 아이도 제 사랑을 강하게 갈구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이에 몰입하기로 결심하고 육아를 했습니다. 육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예민한 기질이면 기질일수록 자라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부모가 노력하는 만큼 돌려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확신을 가지고 육아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제 일기로 커뮤니티 활동으로 SNS로 나누었고 많은 분들이 제게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저보고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즐거웠어요. 물론 좀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니까 아이가 훌쩍 자랐고 기질이 장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저는 육아하면서 13kg가 쪘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겉만 화려하고 내면은 빈약했던 예전과 달리 겉은 좀 내추럴하지만 안은 그 언제보다 화려하거든요. 거기다 저는 지금 5년째 모유 수유 중인데 처진 가슴도 멋집니다. 건강 때문에 이제 다시 운동하고 관리하고 있지만요. 열혈 연마했던 제 모습 평생 간직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멋지게 살다가 육아하면서 경력 단절이 되는 걸 슬퍼할 거예요. 마치 맥이 끊기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다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같이 오히려 예전이 행복하지 않았던 케이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알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런 아픈 어린 내가 있다면요. 육아는 그런 모든 것을 채워주는 아주 좋은 시기예요. 오히려 새로운 나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육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할 수가 없다면 그냥 즐기세요. 그리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세요. 모든 게 바뀝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더욱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엄지였습니다.